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한 시사토크 포커스 인저입니다. 드디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거의 모든 출마 후보들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상대 후보와 경쟁하는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오영훈 예비후보와 보수 성향 교육감 단일 후보로 결정된 김광수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쁘시죠? 네. 네, 이제 국회의원에서 제주도지사, 또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지사 된 지가 이제 후보가 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다시 네. 출마 후보가 되셨는데. 우선 지난 경선 과정에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저희 도민 여러분과 또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반드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생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추자도를 방문해서 추자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협 그리고 또 생산 현장 또 경로당 등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문대림 후보와 원팀 선언하시고 그리고 문대림 후보는 용광로처럼 녹아드는 선거 대책위를 강조하고 또 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하셨는데 어떻게 원팀 플레이 잘 되고 있는지요? 네, 예정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선이 끝난 다음 날 바로 원팀 선언한 이후에 또 일주일 전쯤에는 또 후보를 또 만나서 직접 식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또 경선 과정에서 좀 정책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원팀 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광로 선대위 구성의 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다 됐군요. 그리고 지난 2일에 JIBS, 재민일보, 한라일보, 언론 3사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도지사 후보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오영훈 후보께서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보다 지지율이 17.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지금 여론조사 내용만으로 봐서 선거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 또 도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기대감이 한층 커진 것이고 또 제주에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그런 또 열망이 표현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 저희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듣고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얼마만큼 제시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승패가 갈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까지 한 25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여론조사 판세가 투표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런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선거가 이번 선거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인물론에 대해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 그리고 나면 5월 10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는데 그 또 컨벤션 효과에 대한 대비를 잘한다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도지사 후보를 선택한 기준이 뭔지를 물어봤는데, 후보의 정치계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소속 정당 21%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지사 선거도 이전 선거처럼 어떤 소속 정당보다는 인물론, 정책이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꼭 이번 선거만큼은 정책과 인물 대결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그런 비방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 저희 도정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고 있고 또 해법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에게 형성되고 있는 기대감도 제가 얘기했던 15분 도시 제주 그리고 제왕적 도시사의 폐단을 없애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의 방점을 찍으면서 그게 기대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은 안 하시고 정책 선거를 하시겠다는 약속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와 맞대결을 하셔야 되는데 허양진 후보는 얼마 전 이 시간에 나와서 본인이 여당 후보고 앞으로 집권당의 도지사가 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영훈 후보께서는 허양진 후보와 비교할 때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어쨌든 젊고 능력 있는 그런 패기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 경험, 또 지방의회 도의원 경험, 예. 이런 경험이 저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다. 예. 특히 제가 가졌던 당대표 비서실장 경험이나 또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경험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저희 정치적 역량을 아주 확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허양진 후보의 어떤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들이 충분히 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리고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문재인 바람이 불어서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거의 당선이 됐었는데 네. 제주지사 선거에서는 패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20일 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네. 제주도지사 선거에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지난번 4년 전과는 좀 많이 다른 거죠. 저희가 야당이 된 예.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원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패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대결이 되지 못하고 네거티브 공방이 지난 선거 기간 내내 흐름을 형성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었다. 우리 당 후보가. 그런 점에서 이번은 정책 선거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견제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심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긴 한데 국회의원이 나란 일을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제주지사가 되려고 하시는 건지요? 나라 일과 뭐 지방 일의 차이는 전 없다고 보여지고요. 백성을 위해서 또 유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직과 행정직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직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견해 그리고 입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도백은 도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한 책임의 영역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한 책임의 영역에서 저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주지사 선거에서 또 이 제2공항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는 제2공항 주석 추진을 공약으로 이미 내세우셨는데 오 후보께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공약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제2공항 조속 추진이냐 반대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봐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6월 말 7월 초로 예정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공항 예정 부지에 그대로 할 것인지 보완 용역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다라면 또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그런 판단을 잘 하리라고 보고요.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갈등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제안하셨던 정석 비행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지역의 현황 갈등 사항이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책임 있게 그 대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토교통부가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그 언론사사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에 찬성하는 의견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 의견이 46.2%, 반대가 46.6%로 0.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반이 팽팽한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에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도민의 생각과 의견이 제대로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찬성 쪽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반대 쪽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런 갈등 조정도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그 같은데. 갈등 조정의 방법이 예. 우선 저는 첫 번째 원칙은 법치에 입각해서 예.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2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항공인프라 시설 확충이 예. 필요하다는 그 전제 위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결정이라 하더라도 찬성이든 반대든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 공약들을 발표하셨는데, 네. 뭐 그 가운데 보니까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인데 네, 예, 이게 예.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시장을 직접 선출하자는 건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부활하자는 건지 어떤 건지요? 우선은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이후에 제왕적 도지사의 폐단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왕적 도지사 제도는 안 된다는 게 도민 전체의 시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행안부와 정부 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되고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상당히 진일보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히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4개 시군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4개 시군은 기관 대립형이죠. 의회와 집행부가 구성되는 기관 대립형인데 이와 또 다른 형태로는 기관 통합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위원회 형태의 기구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체계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 구성의 형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적 근거를 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정시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자격이 부여가 일단 최소한 법인격이 보장된 법인격이 기초자치. 보장되는. 그래야 예산 편성권도 있고 인사권도 보장되는. 그래서 거기에 시장도 뽑고 직접.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마 기자회견 하실 때 저도 취재를 갔습니다만은 그때 기억나는 게 15분 도시 제주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15분 도시 제주라는 게 어떤 공약인 겁니까? 지금까지는 도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 중심보다는 도시 중심 그리고 환경보다는 또 도시의 어떤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시해 왔는데 지금 21세기 지금 사회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중심에 대한 사고가 더욱더 깊게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활하는데 즉 내 집에서 15분 거리 이내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서 이동하든 대중교통을 이동하든 최소한 장보기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시설에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시설 또는 문화체육시설, 그렇죠. 병원, 약국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또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그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야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15분 도시 제주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그런 했습니다. 편의시설을 확대를 하시겠다는 뭐 말씀. 예를 들어서 다행히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도는 제한적인 섬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읍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주 여건 중에서 지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특히 읍면적인 모자란 게 의료시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충해 줄 것인지 이 부분만 더 지원을 해준다면 15분 도시 이미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론상사 여론조사에서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이 뭔지 물었는데 가장 높은 답변이 나온 게 환경 보전이었습니다. 20%였는데 이 오영훈 후보께서는 이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어떤 인센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하시면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공약인지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 이미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경우는 예래동 생태마을 같은 경우에 시범 사업직으로 선정이 돼서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내에 있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예래동이라든가 또 한원분화구라든가 또 우리는 또 자연유산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재산권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환경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일을 해주고 있음에도 어떠한 도움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러한 공익적 기능을 역할하게 할 때는 보상을 해주자는 제도입니다. 그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이고요. 제주 지역에는
이런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환경이 높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전면적으로 좀 도입해서 예.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보상을 해드릴 수 예. 있도록 하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보상도 못 받으면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라산 자연유산을 가치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상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잘 지키는 분들한테 보상을 하는 예. 그런 공약을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급한 현안이 네.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민생 경제가 바닥을 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네, 우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제주 민생 경제가 매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계 종사자분들도 공연예술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짜 그 눈물이 없이는 예. 상황을 전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시설 관계 종사자 여러분들, 의료진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노고가 상당히 큰데요. 이분들을 위로하고 또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된다면 7월에 예. 1차 추경을 편성해서 역대 최대 규모 예. 7천억 이상의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포함한 7천억 규모의 추가 경제 예산을 편성해서 민생 활력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 7천억 원대 추경을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 엔데믹과 맞물려서 그동안 이 억눌려있던 해외여행 심리가 네네. 커지면서 지금 보복 여행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 오던 관광객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서 네. 제주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제주에 관광청을 시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오영훈 후보께서는 제주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전면적으로 해외 관광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라고 봅니다. 또 제2의 코로나 상황, 감염병이 또 창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행 선호지로서의 제주의 위상은 저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행의 패턴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전면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런 개별 관광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를 계속 높일 수 있었던 반면에 단체 관광에서는 전혀 맥을 추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양상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즉 관광의 질적 변화가 시급하다 이런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비한 관광진흥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29살 미만 유권자들의 네네. 유권자들이 시급한 현안으로 네.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네, 전혀 네, 다른 조사 결과였는데 네. 그만큼 청년들의 고민이 많다는 네, 건데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우선 두 가지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유럽연합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보장제 정책을 제주도에 좀 더 확대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제 더큰네일센터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수업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업료를 받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 활동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저는 소득의 연봉 4천만 원 이상은 돼야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를 임기 내에 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장 기업을 20개를 유치하거나 세우겠다. 육성하겠다. 아,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제주 청년들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유출도 좀 상당히 줄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외자 유치, 투자 유치 이렇게 상당히 집중을 해왔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 그려지지 않는 외자 유치에 집중했던 것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진단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목표, 좋은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것은 최소한 기준이 상장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미 제주도에서 또 상장 회사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을 또 준비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더욱더 제공해서 상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제주에 와서 상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도권 기업이 있으면 이전을 촉진시켜주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저는 20개 상장회사 유치 육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네. 제주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네,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 아주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네네. 오영훈 후보께서는 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워낙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게 되면 행정의 그 과정에서 예. 혹시 특혜가 있었는지 내지는 위법한 상황이 있었는지 예. 가려지게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 상황이 나오게 되면 저는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개발의 이익이 예. 특정 인에게 또는 특정 세력에게 가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이 일정 정도 환수될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같습니다. 예. 도지사가 되신 이후에 네.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좀 심하다. 그러면 네네.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실 건지요? 그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예.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도지사 후보 공약을 구체화시키시면서 아마 네. 이정 도정에 대한 뭐 평가 분석을 해보셨을 거라고 하는데 네. 원희룡 도정 7년을 평가할 때 어떤 네. 성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요? 글쎄요, 그 성과를 계속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예. 원희룡 도정이 집중했던 구체적인 목표가 저는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GRDP와 관련해서도 예. 25조를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민들이 느끼기에 도정 공백 리더십을 워낙에 쉽게 느끼고 있지 예. 않습니까? 도사직을 그만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몸과 마음이 제주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판단을 많이 했죠. 예. 여의도와 중앙정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에게는 기대감을 저버리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 몸과 마음이 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제주에 제대로 서 있어야 한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선거개표 관계자 수십 명을 기용하게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러서 또 논란이 됐는데 오 후보께서는 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출자 출연기관의 어떤 설립되게 된 배경이 있고 법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설립의 근거 배경에서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개혁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제주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삼다수 생산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개발공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제주의 저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택 공급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도 생각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군요. 당연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5월 10일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야당이 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제주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조율을 하실 생각인지요? 정책의 상과 비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제기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결정적인 것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도의원도 해보셨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선거구가 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근데 제주도지사 선거는 제주 전체가 선거구입니다. 그렇죠. 유권자들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지요? 우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전통적인 방식대로 직접 찾아가서 시장을 방문하거나 현장을 방문하거나 하는 형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는 SNS를 활용한 접근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생중계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오영훈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왜 오영훈 후보가 제주도지사가 돼야 되는지 유권자들에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겹쳐서 저성장 경제 기준은 계속되고 있고 청년 실업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도의원 경험과 국회의원 경험, 특히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의 리더십으로 제주를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네.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